바람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벚꽃잎이 새벽 공기 위로 가볍게 떠올랐다가 제 어깨에 살짝, 손끝에 한 장 그렇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도서관 출근 전에 동네 벚꽃길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올해 꽃은 유난히 늦었고 그래서인지 더 진해 보였어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는데 그때였어요. 멀리에서 누군가 모자를 벗어들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눈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준호 씨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짧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예전과 거의 같아서 더 어지러웠어요.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꽃잎들이 우리 사이에 우수수 떨어졌고 말들이 그 사이로 하나둘 빠져나가 잊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먼저 모자를 눌러쓰고 한 발 물러섰어요. 다음에 저는 그 끝을 듣지 못했어요. 그가 발걸음을 떼는 소리, 자갈 위에 밟히는 마른 잎 소리,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귀를 꽉 채웠어요. 도서관 문을 여니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반겨주었어요. 근무일지의 날짜를 적다가 손이 잠깐 멈췄어요. 왜 이제야? 제 마음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억울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오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서가 사이를 천천히 돌다가 반납함 앞에서 멈췄어요. 지난밤 누가 반납했는지 모르는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라벨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봄, 낭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손이 먼저 떨렸어요. 이런 걸 보는 순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사서님, 오늘도 조용하네요. 아침마다 오시는 어르신이 신문을 들고 인사를 건넸어요. 네, 오늘은 꽃 보러 다들 나가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괜히 웃어 보였어요. 속은 아주 바빴어요. 테이프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게 정말 제 것이 맞나? 혹시 대학 방송국에서 쓰던 그 재고 테이프가 흘러들어온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손가락이 라벨에 봄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때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꽃 피는 날이면 일부러 더 느린 목소리로 글을 읽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라고요. 점심 무렵 딸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았어. 건강하게만 다녀와. 라고 답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문장 끝에 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딸은 다 컸고 저는 혼자 사는데 꽤 익숙해졌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혼자 있는 집이 더 넓고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아침에 본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괜히 화가 났어요. 그가 잘 지냈는지 궁금했던 제 자신에게도 이제 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제 나이에도 억울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아? 제 속이 저를 꾸짖었어요. 폐가전 수거 안내 전단을 정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 씨? 순간 귀가 익숙하게 뜨거워졌어요. 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아침에 인사 제대로 못 드려서요? 괜찮으시면 도서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었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였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은 잘 안 하고 정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버지의 수술실 앞 복도, 내 손에 쥐어졌던 계산서,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편지 봉투, 그리고 다음날 빗속에서 기다리던 제 모습. 저는 끝내 그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살았어요. 믿어야 살 것 같았어요. 오늘은 좀 그렇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알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는 더 붙잡지 않았어요. 그게 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오늘은 이렇지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복사기가 혼자 우물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손등에 꽃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아침에 떨어진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걸 털어내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서 손등을 먼저 적셨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반납함을 다시 확인했어요.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도서관 구석 자료실에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언젠가 지역사 자료를 들으려고 들여놓고 한 번도 안 썼던 기계였어요. 두꺼운 플러그에 먼지가 낀 걸 훌쩍 털고 콘센트에 꽂았어요. 파란불이 아주 희미하게 켜졌어요. 되려나? 저는 조심스레 테이프를 밀어 넣었어요. 철컥하는 소리에 심장이 또 내려앉았어요.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처음엔 바늘 긁는 소리만 나다가 몇 초 뒤 아주 얇은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벚꽃이 피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봤어요. 그 순간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어요. 제 목소리였어요. 확실히 그때의 저였어요. 서툴렀지만 또렷했고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 누가 여기에 넣었을까? 어떻게 제 손에 다시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일까? 억울함이 다시 올라왔어요. 나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테이프 속에 저는 사랑에 대해 아주 단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그 말이 제 등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문이 딸깍하고 열리고 어두워진 도서관에 저 혼자 남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틀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기계의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 어둠 속에서 아주 선명한 소리였어요. 가방에 테이프를 넣으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반납함 옆에 있는 작은 철제 서랍을 열고 테이프를 조심스레 안에 내려놓았어요.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무언가를 품고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일의 내가 다시 들어야 했어요.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떨림을 여기 이 조용한 곳에 놓고 가야 했어요. 그래야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좀 더 차가워졌어요. 꽃잎들이 가로등 아래에서 흩날리다가 어느 순간 모여서 한 덩이가 되었다가 또 찢어져 버렸어요. 저는 우산을 펼까 말까 망설였어요. 남루한 장마 초입 같은 마음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냥 받았어요. 혹시 서연 씨? 여성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을 미뤘어요. 나 미정이었어요. 그 이름이 제 귓속으로 아니 마음속으로 비수처럼 들어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혀가 잠깐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잇몸이 아플 정도로 세게 물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래요? 이야기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불이 낯설게 밝았어요. 벗어놓은 신발 옆에 벚꽃잎 2장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떼어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참 질긴 봄이었어요.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라이트렐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물을 한 잔 가득 따라 마셨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상체가 의지할 데를 못 찾아 허공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둔 작은 액자 속에 젊은 날 제 얼굴이 있었어요. 멀고도 가까웠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제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가 확 치밀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구는 알고 있었고 누구는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얇은 선 하나가 가슴 한복판에 생겨났어요. 그 선은 내일로 이어지는 길 같았어요. 무슨 말을 듣게 되든 무엇을 알게 되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창밖에서 벚꽃이 한 장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톡. 그 소리가 신호 같았어요. 그래요? 내일 보자고요? 제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휴대전화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편의점에서 뭐 사갈까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딸, 그냥 와. 엄마가 따뜻한 물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집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 놓는 일, 그 사소한 준비가 제 마음까지 데워주더라고요. 눈을 감자 아침의 벚꽃길과 도서관의 테이프, 그리고 전화 속에 그 이름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는 그 세 장면이 서로 이어지는 걸 느꼈어요. 길, 목소리, 이름.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봄은 늘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결국 그 상자 같은 하루를 다시 열어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안에 진실을 숨겨두었고 또 누군가는 그 진실 위에 꽃잎처럼 거짓을 뿌렸겠죠. 저는 그걸 하나씩 털어내 보려고요. 손끝이 아프더라도, 오늘처럼 울음이 먼저 나더라도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잠이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달이 창틀에 네모로 머물다가 아주 천천히 기울더라고요. 저는 그 기울기를 따라 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린 그 이름이었을 거예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어젯밤 꿈에서 저는 이름을 부르다 목이 메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복판이 먹먹했어요. 오늘은 피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출근길을 조금 돌아 도서관 뒤편 골목을 지나는데 철문에 오래 붙어 있던 고물상 안내 종이가 바람에 들썩였어요. 순간 반납함에 있던 테이프 생각이 다시 올라왔어요. 발길을 고물상 쪽으로 틀었어요. 문을 밀자 종이 방울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안쪽에서 박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이쿠, 사서 아가씨였어요. 그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저씨, 혹시 반납함에 들어온 낡은 테이프 같은 거 여기로 흘러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낡은 택배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겉면에 번진 매직으로 제 이름이 비슷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서 글씨가 끊어졌다 이어졌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테이프로 봉한 부분이 이미 한번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이 있었어요.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이거 지난주에 폐지랑 섞여 왔었어요. 주소가 반쯤 지워져서 버리려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뒀어요. 노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노란 봉투들이 고무줄에 3번 칭칭 감겨 있었어요. 라벨에는 1993 봄 대학 방송국 같은 말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여 한 봉투를 꺼냈어요. 속지를 펼치는데 첫 줄에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서현아, 미안했어요. 나 오늘 못 나가? 그 문장은 분명 그때 제가 받았던 것과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못의 오가 이상하게 길었고 나가의 기억이 삐릿하게 위로 치올라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의 글씨는 오가 짧고 둥그렇고 기억은 아래로 내려앉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제 눈이 먼저 분노로 뜨거워졌어요. 아저씨, 이거 누가 가져왔는지 혹시 기억나셨어요? 제가 서둘러 물었어요. 중년 여자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영수증은 없어요? 그냥 정리해달라고 놓고 갔어요. 그 묘사가 제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과 겹쳤어요. 미정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억울함이 뼛속까지 차올랐어요. 정말로 네가? 상자 밑바닥을 더듬다가 작은 카세트 라벨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봄 낭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젯밤 그 테이프의 짝 같았어요. 저는 상자를 덮어 안았어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됐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쓰던 주인한테 가야지요. 다만 아가씨, 오래된 건 마음을 덧나게도 하니 조심해요. 그의 말이 다정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솟구칠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햇살이 상자 모서리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어지럽고 화가 나고 그러다 또 슬펐어요. 왜 나만 모른 척하고 살아야 했어요?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되돌아왔어요. 발걸음이 도서관 쪽으로 급해졌어요. 오늘은 숨기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현관을 막 들어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이준호였어요. 어제는 그가 물러서서 화가 났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묻고 싶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꽤 차분했어요. 혹시 괜찮으셨어요? 어제 너무 무리하게 부탁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저 상자 혹시 당신도 알아요? 잠깐의 정적이 스피커 너머로 흘렀어요. 어떤 상자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오늘 저녁 카페에서 봐요. 이번엔 제가 얘기할 게 많았어요.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에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어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묵은 고름을 이제야 짜내기로 결심한 사람처럼요. 점심 즈음 도서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졌어요. 아이들 책을 찾는 엄마들, 신문을 뒤적이는 어르신, 그리고 학생 두어 명이 노트북을 펴고 앉았어요. 그 사이로 은지가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근처 미팅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밥은 먹었냐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근데 오늘 협업하는 포토 파트너가 너무 자기 고집이었어요. 컨셉을 완전 뒤집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지가 표정으로 분노를 꾹 눌렀어요. 누군데요? 이지후라고 사진은 잘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의를 늦게 들어오고는 첫 마디가 이 톤은 오래된 느낌이라서 과감히 버렸으면 했어요. 였대요. 뭘 버려요? 클라이언트가 제일 좋아하는 톤인데. 은지가 씩씩댔어요. 저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지후? 준호의 아들 이름과 같았어요? 아니, 그 목소리 톤까지 어젯밤 전화에서 들은 젊은 남자 웃음소리와 겹쳤어요. 그래도 일은 일대로 하자. 사람은 사람대로 보고. 제가 달랬어요. 은지는 앙담은 입술을 풀며 알았어요.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요.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되뇌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상자 속 편지를 몇 장 더 후워봤어요. 날짜가 제 기억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만나기로 했던 다음 날에 취소 문자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날 밤 제가 빗속에서 3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제 방 책상에 미안했어요. 더는 못 만나? 라는 편지 봉투가 있었고요. 상자 안 다른 종이에서는 기다리지 말아요. 내가 나빴어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는데 필체가 제 기억 속 그와 어긋났어요. 특히 요 받침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버릇 그건 미정의 글씨 습관이었어요. 저는 치를 떨었어요. 화가 너무 나서 손등을 꽉 깨물었어요. 피 맛 비슷한 게 혀끝에 스쳤어요. 이게 뭐였어요 도대체? 제가 중얼거렸어요. 억울했고 서러웠고 분노가 뜨겁게 몸을 후고 지나갔어요. 그 시간 다른 쪽에서는 준호가 진료를 마치고 탕비실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있었대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는 요즘 벚꽃길만 돌아 나오면 마음이 산란해졌다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서연 씨를 보는 순간 오래 닫아 걸어둔 창문이 혼자 열리더라고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붙였대요. 원장님, 지난번 지역 보험 건은 마무리됐었어요? 오해였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도 설명을 더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오해했을 거예요? 그의 말투가 낮고 단단했대요.
저는 그가 그렇게 책임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다시 떠올렸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때 왜라는 질문이 아직 뾰족하게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은지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그 포토 파트너가 끝까지 컨셉을 밀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정말 잘 찍더라고요. 얄미운데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진짜 이지후였어요? 혹시 알아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아니, 몰랐어요. 일만 잘하면 된다고요? 손끝이 얼얼해졌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자 안쪽을 더 뒤졌어요. 바닥 단면 사이로 얇은 종이 모서리가 걸렸어요. 손톱으로 살짝 끌어올리자 영수증이 한 장 나왔어요. 모서리가 눌어붙어 글자가 반쯤 지워졌지만 병원 로고와 날짜 그리고 익명 기부 50만이라는 줄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날짜는 아버지 수술 일주일 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영수증이 달그락거렸어요. 그 아래에 흐릿하게 적힌 이름 부분은 잉크가 번져 있었는데 마지막 글자 한 획이 겨우 남아 있었어요. 호.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준호였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억울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치받쳐 올라왔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어요. 분노와 감사가 서로 부딪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그때 도서관 자동 조명이 꺼질 시간이 되어 불이 한 번 깜빡였어요. 창밖으로 꽃잎이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다 사라졌어요. 저는 영수증을 손바닥에 꼭 붙이고 가방에 상자를 밀어 넣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저녁 약속 장소로 걸어가면서 제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버렸어라는 분노와 그래도 네가 내 아버지를 살렸어라는 감사가 서로 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발끝이 자갈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을 다독였어요. 물어보자. 끝까지. 도망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냄새가 올라왔어요. 창가 자리에서 준호가 일어나 모자를 벗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깐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그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사이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말문이 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편지가 조금 흘러나왔어요. 저는 영수증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어요. 이거 당신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시선이 영수증에 멈췄다가 제 눈으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때 말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누가요? 제가 숨을 멈추고 물었어요. 제 등줄기를 식은 땀이 쭉 후고 지나갔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상자 속 편지 묶음에서 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뒤편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반송이라는 빨간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그걸 제게 건네며 낮게 말했어요. 서연 씨, 그날 당신에게 가는 길목에 미정이 있었어요. 제 귀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카페 안에 소음이 멀어졌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어금니가 저절로 세게 맞물렸어요. 억울함이 불쑥 솟구치며 눈앞이 하얘졌어요. 테이블 위 편지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커피잔의 얇은 수면이 파르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날 당신은 왜 오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했길래? 제 질문이 칼처럼 공기를 갈랐어요. 준호가 입술을 더 굳게 다물었어요. 그때 상자 속 가장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사락하고 더 미끄러졌어요. 제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아 올렸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상단에 병원 로고가 또렷했고 중앙에 진료비 지원자 이까지 보였어요. 마지막 글자 획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살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어요. 그의 이름이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또렷했어요. 이제 누구 말부터 들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내면에서 화와 고마움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내 말부터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귀에 박혔어요. 그 순간 카페 밖 가로수에서 벚꽃잎이 한 덩이로 툭 떨어져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톡.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신호 같았어요. 이제 상자 속 봄이 열리려는 소리였어요.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훅 하고 불었어요. 상자 속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서로를 스쳤어요. 저는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어요. 집에 들어가면 울컥할 게 분명했거든요. 불쑥 올라오는 분노를 다루는 게 항상 서툴렀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길게 들어와 종이 위에 누웠어요. 나는 고무줄을 다시 걸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어요. 오늘 들은 얘기를 믿을 수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 속이 저에게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다음 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체를 다시 확인했어요. 종이 위에 눈을 바짝 붙였어요. 오가 자꾸 길게 뻗은 글씨 시옷의 첫 획이 위로 찍히는 버릇, 마침표도 점점이 세게 찍혀 있는 습관. 이상하게도 그 버릇이 대학 때 과제 공모전 제출 서류에서 여러 번 봤던 그 친구 글씨랑 너무 닮아 있었어요. 미정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억울함이 목에서 한 번에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날 내가 바보였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쥐고 살던 원망이 조금 흔들렸어요. 만약 그가 오긴 했는데 누군가가 막았으면? 마음의 축이 살짝 이동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괜스레 창을 열어 공기를 바꿨어요. 바람이 종이 냄새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 시간에 준호는 진료가 비는 틈을 타 벚꽃길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제 손에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사과와 설명을 한꺼번에 꿰매듯 쓴 편지였어요. 늦지 않게 갈게요. 기다리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길목에 누가 서 있었어요? 미정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편지를 빼앗아 갔어요. 네가 가면 저 여자가 무너져요. 나라도 지켜야 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건 네가 정할 게 아니었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응급수술 콜이었어요. 저는 문자로라도 알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는 손가락을 들어 허공에 작은 구멍을 그렸어요. 그녀가 제 휴대전화를 빌려보겠다고 해서 잠깐 건넸는데 바로 제 번호로 서현 씨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당신은 원래 말이 엇나가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번호를 다시 저장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비가 쏟아졌고 수술콜이 더 거세졌어요. 제가 선택했어요. 환자를 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설명하자고요. 그런데 다음날 당신 방에 그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요? 그게 제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끝을 떨었어요. 저는 그의 말이 내 가슴에 망치처럼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날의 시간표가 이상하리만치 내 기억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비가 갑자기 굵어졌던 시각, 버스가 멈췄던 정류장의 이름, 내 발목을 감싸던 젖은 양말의 무게까지요. 오후엔 은지가 다시 도서관에 들렀어요.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그 포토 파트너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내가 너무 흥분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물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촬영장 세팅하다가 제가 준비한 콘셉트 보드를 그가 살짝 수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살짝이 아니라 반은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럭했어요. 이게 왜 살짝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웃지 않으면서 웃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만한 안전한 톤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 캠페인에서 안전하게 가다 망했어요. 이번엔 살짝 위험해야 살아요 라고 했어요. 듣고 보니 또 말은 맞더라고요. 얄미웠어요. 그런데 촬영 들어가니까 진짜 잘 찍더라고요. 조명과 그림자를 쓰는 감각이 미쳤어요. 내가 준비한 건 사라졌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서 괴로웠어요. 아이가 웃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름이 뭐랬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지후였어요. 근데 그가 촬영 쉬는 시간에 전화 받는데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다정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던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혹시 저는 괜히 물컵을 닦았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보고 일은 일대로 보자고 했잖아요. 섞지 말자고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레 떨렸어요. 아이는 제 표정을 한참 보더니 알았어요. 엄마? 하고 작게 웃었어요. 웃음 끝에 묘한 응원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응원이 그날 저녁 내 등을 살짝 밀어주더라고요.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상자 아래쪽에 낀 종이를 더 꺼내봤어요. 편지들 사이에 얇은 영수증 종이들이 몇 장 더 숨어 있었어요. 글자가 거의 지워졌지만 번호 배열의 습관은 남아 있었어요. 칠을 위로 짧게 긋는 버릇. 준호의 필체 습관과 똑같았어요. 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정말 당신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맞추다 마지막 봉투에서 얇은 도화지 같은 카드가 떨어졌어요. 병원 계정으로 입금된 익명 지원금 합산 통지서였어요.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직접 방문 납부자 서명 이후. 잉크가 번져서 이름 중간이 흐려졌는데 마지막 호에 획이 도드라졌어요. 저는 숨을 내쉬다 말고 카드에 이마를 댔어요. 체온이 종이로 옮겨가나 싶었어요. 고마움이 물처럼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분노가 다시 등뼈를 탔어요. 그럼 왜 그 한마디를 그때 안 했어요? 눈물이 같이 올라와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두 나라로 갈라져 전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저녁 제가 더 설명할 내용이 있었어요. 서류도 가져갈게요. 저는 네라고만 답했어요. 말이 길어지면 눈물이 먼저 길어졌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잎이 가로등 아래에서 소용돌이 치다 주차장 흰 선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금 오래 봤어요. 내려앉는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이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대신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모두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 복잡한 마음이 이상하게 제 등을 따뜻하게 덮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그는 얇은 파일을 꺼냈어요. 병원 기록 사본, 당시 수술 스케줄,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남겨놓은 반송 봉투의 접착 흔적 사진까지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내가 그때 더 세게 부딪혔어야 했어요. 미정에게도 상황에게도.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환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네가 내게 그 편지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늦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겁이 났어요. 네가 나를 미워할 권리가 너무 커 보여서요. 그의 고백이 제 귀를 맴돌다가 가슴으로 툭 떨어졌어요. 나도 겁이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날 오려고 했다는 말이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아주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고 미안했어요. 우리가 말문을 멈췄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이 한번 후고 지나갔어요. 벚꽃잎 몇 장이 따라 들어와 바닥에서 미끄러지다 멈췄어요. 그때 카페 주인이 계산대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다가왔어요. 어제 어떤 분이 맡기고 갔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였어요. 두 분 중 누가 서로 시작하는 이름이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봉투 앞면에 또렷한 글씨로 서가 적혀 있었어요. 그 필체, 첫 회기 위로 찍히는 바로 그 버릇이었어요. 미정이었어요.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어요.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가 하나 더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ATM 이체 내역 사본이었어요. 93-4-8 의료비 지원, 현금 입금, 2호가 흐릿하지만 읽혔어요. 그리고 맨 아래 삐뚤고 거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했어요. 이제야 돌려주네요. 제 손이 떨려 종이가 파르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준호가 제 손등에 시선을 얹었어요. 그의 눈동자에 긴 세월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세월을 그제야 조금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요?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의 말이 낮게 가라앉아 제 손끝을 덮였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몰려와 나무 전체를 흔들었어요. 꽃잎이 창문에 부딪히며 사락하고 소리를 냈어요. 봄이 우리에게 다음 장을 열으라고 등을 밀어주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작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 끝까지 가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정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물어보자. 끝까지.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짧은 전자음 뒤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나왔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매끈한 표정.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매였어요. 왔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너무 정돈돼 있어서 오히려 어지러웠어요. 낡은 서류함이 구석에 있었고 그 위에 반쯤 찢긴 봉투가 포개져 있었어요. 그 상자 내가 보냈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정리하려고 했어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거든요.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리가 아니라 조작이었지. 제가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놨어요. 못에 오가 길게 뻗은 그 글씨.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움찔했어요. 그때 나는 네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녀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무너지게 만든 건 너였어? 제 속에서 오래 묵은 분노가 올라왔어요. 네가 편지를 바꿨어요? 내 번호를 그 사람 폰에서 지웠어요? 왜 네가 내 인생을 대신 골랐어? 제 말이 부딪히자 그녀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어요. 질투했어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고 싶다고 착각했어요? 그때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 평생 빚과 병원비 사이에서 허우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숨이 막혔어요. 억울함이 목젖을 타고 올라왔어요. 지키는 척하면서 무섭구나. 제 혀끝에서 말이 맵게 튀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송 팀장 이름이 떴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어요. 사서님, 혹시 오늘 시간 좀 됐어요? 지난번 병원 건 말이 많았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원장이 누군지 다들 짐작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쪽도 민감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그 글 사실 확인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오해래요? 근데 세상은 반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다들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 원장이 사과문이라도 냈으면 좋겠대요. 아니면? 그는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 아니면 뒤에 붙을 말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아니면 당신도 거리 두시라. 제 손이 떨렸어요. 사실을 먼저 봅시다. 오해라면 풀어야죠. 제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정이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또 흔들리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귀를 거슬렀어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 네가 만들었어?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그녀의 웃음이 멈췄어요.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 사본과 병원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수술비 도운 기록이야. 네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오늘 처음 제대로 봤어. 고마운데 화가 나? 둘 다였어요. 제 말 끝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정이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느리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 알아버렸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만은 내가 막으려 했던 건 네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빛 독촉 오던 날 네가 주저앉아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서 안 지워지거든. 그녀의 말이 내 귀에 맴돌다 가슴을 긁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 귀퉁이가 미세하게 젖어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 선택이었어야 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더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함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이건 그날 네가 못 받은 편지의 사본이에요. 우체국 반송 스탬프가 찍혔어요. 봉투 가장자리에 희미한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날짜가 보였어요. 그날 폭우가 쏟아진 바로 그날이었어요. 내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커뮤니티 글링크가 메시지로 연달아 들어왔어요. 문제병원 원장 보험 장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 몇 개는 똑같았어요. 그런 의사들 꼭 있다 이름 까발려라 같은 말들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준호의 얼굴과 그런 문장이 충돌했어요. 속이 매캐했어요. 이번에도 내가 뒤늦게 알고 뒤늦게 오해하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어젯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먼저 내 말부터. 저는 이불 끝을 꽉 잡았다 놓았다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숨 고르기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저는 노트 위에 커뮤니티 글의 주장과 병원 서류의 숫자를 나란히 적었어요. 감정에서 잠깐 벗어나 숫자를 봤어요. 날짜, 금액, 서명. 어느 하나가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종류들이었어요. 분노가 아주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약속대로 파일을 더 가져왔어요.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잎이 무릎 위에 수북했어요. 이 글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설명하려 했어요. 그는 손에 든 파일을 펼쳤어요. 보험 분쟁 당시의 메모, 내부 조사 결과, 정정 공지문, 초안까지 있었어요. 송 팀장 쪽 가족이 겪은 불편은 사실이에요. 우리 병원에 접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장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불했고 사과했고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원장이 보험사와 한패라는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한 장의 프린트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닉네임과 IP 일부가 가려진 신고 회신서였어요. 닉네임은 엉뚱했지만 첨부된 캡처 속 프로필 사진 구석에서 본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나무 그림자 옆으로 비껴선 어깨선. 어디서 봤더라 제 머릿속이 갑자기 간질거렸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은지였어요. 엄마 오늘 촬영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포토 파트너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했어요. 우리끼리는 엮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가 전화 받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모 그런 글 올리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이모? 목소리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모? 누가 이모였지? 제 머릿속에서 몇 사람이 스쳤어요. 송 팀장의 처남 그러니까 글을 올린 당사자의 친인척? 아니면 미정?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지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확인하자 은지는 응?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정리해보겠다고?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연결고리가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송 팀장의 가족, 지우의 이모, 커뮤니티의 글.
그리고 그날 길목에서 나를 붙잡은 사람. 저는 결심이 섰어요. 준호 씨 미정에게 같이 가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었지만 등줄기는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벚꽃잎이 머리카락에 얹혀 살짝 간지렸어요. 우리는 미정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 너머로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자 거실 안 누군가의 그림자가 먼저 보였어요. 미정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송 팀장이었어요. 그는 놀랐다가 금방 표정을 다잡았어요. 마침 잘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미정은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커뮤니티 글 작성 화면이 떠 있었어요. 임시 저장글이 제목만 남기고 비워진 채로 깜빡였어요. 눈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둘이 언제부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송 팀장이 미정을 한번 바라보고는 낮게 말했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이 얽히다 보니 서로 오해가 많았어요. 원장건도 이 사람도 당신도. 그는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나는 내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글은 과했어요. 내 매제 그 포토 파트너 아이가 전화했더군요. 이모 멈춰요라고. 그 아이가 내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의 말이 공중에서 복잡하게 얽혔어요. 이모 누나 아이? 미정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지우는 우리 사촌 누나의 아들이에요. 송 팀장은 내 사촌 형 부고요. 머릿속 회로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은지가 들은 이모는 미정이었고 지우가 말린 글은 송 팀장이 올린 글이었어요. 그 글 때문에 준호가 또다시 오해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 있었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다 한 번에 가라앉았어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그날도 오늘도 같은 사람이 길목에 서 있었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정이 고개를 떨궜어요. 송 팀장의 표정이 굳게 굳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노트북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탕화면 구석에 93 우체국반 송스캔이라는 폴더가 보였어요. 저는 손끝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어요. 미정이 가볍게 제 손목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폴더를 열자 스캔된 반송 봉투들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섞여 있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벚꽃길 입구의 가로수 그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날짜는 1993년 4월 7일. 한 사람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그 앞을 막아선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어깨선과 턱선이 너무 익숙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사진 좌측 하단에 작은 코멘트가 찍혀 있었어요. 보냈다. 못 가게 했다.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누구의 메모인지 굳이 묻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필체, 첫 회기 위로 찍히고 마침표를 3개 찍는 벌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내 길을 막았던 사람. 오늘 글로 다시 길을 막았던 사람. 제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차갑게 식었어요. 눈앞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됐어요?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누가 무엇을 막았는지 이걸로 충분했어요.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송 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벚꽃을 크게 흔들었어요. 꽃잎이 창틀에 사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오랫동안 귀를 괴롭히던 소음들이 한꺼번에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속 한쪽 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고른 길로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이번엔 같이. 오전부터 전화가 쉴 틈이 없었어요. 커뮤니티 글이 퍼진 뒤라 도서관에도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병원 진짜 문제였냐고요? 라며 신문을 든 어르신이 물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사실 확인 중이었어요. 오해가 많았어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어요. 속은 불길처럼 활활했지만 괜히 더 부풀리면 더 망가지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점심 무렵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오후 4시 병원 공식 해명과 정정 공지 올렸어요.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했어요. 업무 처리 실수는 제 책임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봤어요. 고마웠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손끝이 잠깐 덜덜 떨렸어요. 억울함이 단번에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가 분명히 정리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어요. 딱 하고요. 오후엔 은지가 들렀어요. 엄마 병원 공지 봤어요? 톤이 좋았어요. 변명 안 하고 필요한 지점만 정확히 인정했더라고요. 댓글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오해였네 프로세스 고친 거면 다행 같은 말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론 독한 말도 여전히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지훈은?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요? 촬영 끝나고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당사자, 가족으로서 과한 표현을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대요. 근데 그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했어요. 우리 세대를 방패 삼지 말자고요.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저는 그 반짝임을 모른 척했어요. 마음은 이미 복잡했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벚꽃잎이 마치 흰 비처럼 우수수 떨어졌어요. 저는 우산을 챙겨 나섰어요. 기다려온 자리였어요. 벚꽃길 초입 작은 정자 지붕 아래. 거기서 저는 예전에도 비를 피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오늘도 같은 자리였어요. 저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도 얼굴이 금세 젖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모자를 벗었어요. 늦었어요? 그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나온 거였어요? 비가 급히 늘었어요. 지붕 끝에서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서로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본 봉투를 꺼냈어요. 빨간 반송 스탬프가 비에 젖고 있었어요. 그날 당신이 보냈다는 편지였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누군가가 길을 막았어요. 오늘 그 증거도 봤어요. 저는 말하며 숨이 찼어요. 분노와 슬픔이 왕복으로 뛰어다녔거든요. 준호가 봉투를 양손으로 조심히 받았어요. 손등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더 일찍 더 세게 말했어야 했어요. 난 왔다고? 난 기다렸다고? 근데 난 겁이 났어요. 네가 이미 등을 돌렸을까봐? 그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서현 씨, 그날 난 수술실로 뛰어가며 내 이름을 속으로 수십 번 불렀어요. 바보같이 내 번호를 다시 저장하면서. 그러고도 널 잃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르르 들어왔어요. 뜨겁게 들어왔다가 어느 지점에서 차갑게 식었어요. 오래 묵은 억울함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또 다른 오래된 서러움이 기지개를 켰어요. 나도 바보였어요. 그날 비 맞으면서 3시간 서 있었어요. 왜 안 오냐고, 왜 약속을 버렸냐고, 얼마나 미웠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 내가 몰랐던 길이 있었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길을 막고 내 길도 막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화내면서 사실은 같은 벽을 치고 있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정작 끝을 두드리며 탁탁 소리를 냈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박수 같았어요. 우리 둘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어설픈 축하를 해주는 소리 같았어요. 미정 이야기 더 들어야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야 내가 제대로 화내고 제대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정의 오래된 상처를 아는 만큼 내 분노의 결도 달라질 거라는 예감을 했어요. 준호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얘기했어요. 미정은 20살 때부터 빚 독촉을 혼자 맞았대요.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엄마까지 허리 다쳐서 눕고 22에 내 옆에서 널 부러워했대요.
네가 가진 건 사실 많지 않았지만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그녀에겐 너무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지키겠다고 착각했대요. 그 착각이 너와 나를 부쉈어요? 그의 말이 쓸개처럼 썼어요? 저는 그 쓴맛을 삼켰어요? 지키는 척하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나는 내 몫의 분노를 끝까지 내고 그 다음의 몫도 내가 정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혀끝이 뜨겁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인정하면 가벼워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정자 옆길에서 우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검은 우산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우산이 살짝 젖혀지며 할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고지연 여사였어요. 준호의 시모, 그러니까 그가 사별한 아내의 어머니였어요. 너희 둘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여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나무를 오래 상대한 손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우산을 접고 다가왔어요. 이건 내게 맡겨진 거였다. 그녀가 작은 낡은 봉투 하나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에는 얇은 편지 사본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오래된 교정에서 찍힌 대학 방송국 부스의 내부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젊은 제 모습이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원고를 읽는 모습이었어요. 등 뒤에 흐릿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내 딸이 죽기 전 남긴 메모가 있었다. 준호는 가야 할 사람에게 가게 해주세요. 내가 붙잡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 말 뜻을 오랫동안 몰랐다. 그런데 다시 보니 여기에 더 붙어 있었다. 여사가 봉투 속 얇은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벚꽃이 지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입술이 떨렸어요. 여사는 테이프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라벨에 방송국 봄 낭독 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가 그날 읽은 마지막 원고 녹음이다. 내 딸이 가지고 있었더구나. 이유는 모르겠다만 나는 이제 돌려주고 싶다. 비가 정자 지붕을 파도처럼 때렸어요. 순간 귀 안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시간들이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사는 제 손을 한번 꼭 눌렀어요. 늙으면 알게 된다. 사람 일은 다 못 지키고 다 못 막는다. 그때그때 가장 덜 후회할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덜 후회할 말을 하거라. 여사의 눈빛이 깊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어요? 제 말이 비를 뚫고 그의 귀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히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현. 그 한마디가 정자 안 공기를 바꿨어요. 비 냄새 속에 따뜻한 것이 섞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답할게요. 제 입술이 말했어요. 준호. 그 순간 벚꽃 폭우가 잠깐 약해졌어요. 지붕 끝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가늘어졌어요. 여사가 우산을 다시 폈어요. 남은 이야기는 너희가 마저 풀어라. 나는 이만 간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우산의 검은 원이 비 속으로 사라졌어요. 준호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서 말을 꺼내면 울음부터 나올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제가 먼저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벚꽃이 우리 편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우리는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 고르는 소리. 놀랍게도 그 단순한 것들이 제일 안심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테이프를 귀에 바짝 대고 귓불로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위로가 됐어요. 내일 도서관 자료실에서 이걸 틀자. 마음속에서 작은 불이 켜졌어요. 그 불이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을 조금씩 덮이는 느낌이었어요. 내일이 오면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의 나, 그날의 그리고 그날 막힌 길의 소리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안쪽에서 꽃잎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톡. 그 소리가 또 신호 같았어요. 이번엔 분명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는 신호였어요. 아침에 도서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자료실로 갔어요. 콘센트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어요. 손등으로 쓸어내고 카세트 플레이어에 파란 불을 켰어요. 불빛이 참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고 플레이를 눌렀어요. 처음엔 찌지직하는 소리뿐이었어요. 몇 초쯤 지나자 젊은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벚꽃이 지는 건 슬펐어요. 그런데요, 이름을 부르면 다시 피더라고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때 저는 말을 아주 또박또박 했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단단했어요. 젊은 제 목소리와 지금 제 숨소리가 겹치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한 줄 흘러내리다가 턱에서 맺혔어요. 손등으로 닦았어요. 닦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그때의 시간이 또 멈출까봐 겁이 났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미정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 밤의 얼굴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들어왔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테이프를 잠깐 멈췄어요. 여기서 듣자고 했어요. 숨을 못 쉬겠어서. 제 솔직함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플레이를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젊은 제 웃음이 아주 작게 들렸어요. 사랑은요, 참 불편했어요. 그래도요, 그 불편함 덕에 제 삶이 살아 있었어요. 미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말할게요. 그녀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20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집이 쪼개졌어요. 엄마는 허리 다치고 누웠어요. 독촉 전화가 밤낮으로 왔어요. 내가 막았어요. 내가 받아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동시에 너무 부러웠어요. 너였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넌 망가지지 않겠다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는 그 버릇이 질투났어요. 그래서 네가 큰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아니,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뒤엉켰어요. 내가 너와 그 사람을 갈라놓으면 네가 덜 다칠 거라 착각했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널 더 부쉈어요. 알았어요? 늦게. 그녀의 말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풀어졌어요. 그래도 내 선택이었어야 했어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걸 훔쳤어요? 미안했어요? 말끝이 떨렸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송 팀장이었어요. 받아야 했어요. 정정과 사과문 방금 올렸어요. 과한 표현으로 상처 준 점도 내 이름으로 사과했어요. IP 추적 회신도 공유했고요. 내 글과는 별도로 몇 개 계정이 붙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친척이었어요. 그 아이가 직접 사과문 올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봤어요? 수고했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사실 확인 감사합니다. 감정 앞질렀네요. 죄송 같은 댓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독한 말도 여전히 있었지만 균형이 돌아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숫자와 기록으로 말하자고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미정이 조용히 웃었어요. 넌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또 가슴을 긁었어요. 테이프가 다시 돌아갔어요. 젊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닫힌 방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장에 맞춰 눈을 감았다 뜨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방에 진짜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제 못 건넸어요? 내 주소로 반송되었던 편지들 스캔이에요. 그리고 그날 네가 물었던 사진, 그건 내가 찍었어요. 내치기였어요. 증거처럼 쥐고 싶었어요. 내가 너의 길목을 지켰다고? 얼마나 멍청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네가 나에게 온 것이기도 했어요. 그건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나중에 흔들리면 그때 또 싸울 거예요. 알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녀가 응하고 대답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점심 이후 은지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댓글 분위기 바뀌었어요. 지후가 업로드한 사과 영상도 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른들의 실수를 자식 세대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아이가 눈두덩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 아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근데 엄마, 우리끼린 엮지 말자고 서로 얘기했어요. 일은 일대로 마음은 조금만 나중에. 은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문장이 고맙고 또 애처로웠어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어른이었어요. 그 사실이 부끄럽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오후 햇살이 도서관 복도에 비스듬히 들어올 때 저는 마이크를 꺼내 조용히 켰어요. 낭독 봉사 준비였어요. 대본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억한 채로 걸어가는 일이었어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자료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심장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뛰었어요. 그때 문가에서 준호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방해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니었어요? 딱 맞았어요? 제가 웃었어요. 그는 접어서 들고 온 얇은 파일을 탁자에 올렸어요. 정정 공지문 최종본, 그리고 병원 내부 프로세스 변경안이에요. 서현 씨가 혹시 불안하면 언제든 보여주세요. 내가 숨긴 건 더 이상 없어요? 그의 말이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웠어요. 오래도 걸렸네요. 제 말끝이 떨렸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레 제 손등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의자 하나를 제 옆에 놓고 앉았어요. 카세트에서 다시 젊은 제 목소리가 흘렀어요. 이름을 불러봐요. 저는 그 옆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현이었어요. 그리고 귀 기울였어요. 그가 아주 낮게 대답했어요. 준호였어요. 해질 무렵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커뮤니티에 내 이름으로 글 올렸어요. 그때 조작에 대해 그리고 오늘의 사과에 대해. 욕먹을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한 일은 내가 받겠다고요? 저는 화면을 한참 봤어요. 손끝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네가 내 길로 가요? 나는 내 길로 갈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전송음이 띡 하고 짧게 울렸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새로 산 노트의 첫 장을 넘기는 소리 같았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은지와 지우가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 다르게 앉았는데 이상하게 균형이 맞더라고요. 은지가 저를 보자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엄마, 우리 내일 촬영 리테이크 있어요? 서로 컨셉을 반반 섞어보기로 했어요. 싸우느라 놓친 걸 찾아보자고요. 지우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끝내고 우리는 우리 몫을 하자고 했어요. 그의 말이 담담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너희 몫을 잘하면 돼요? 그게 어른들한테 제일 큰 벌이자 선물이었어요.
제가 웃자 둘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벚꽃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녁 하늘이 분홍과 회색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꽃잎이 소용돌이쳤어요. 오늘은 그 소용돌이가 무섭지 않았어요. 제 아내 것들과 닮아서였어요. 혼잡했지만 결국 내려앉을 자리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며 저는 속삭였어요. 내일 또 듣자. 내일 또 말하자.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리고 물 끓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물이 끓기 직전에 은근한 웅웅거림이 집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마음이 조용히 데워졌어요. 창밖에서 톡하고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신호였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는. 다음 날 오후 저는 여사의 연락을 받고 작은 찻집으로 갔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문이 열리며 여사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검은 카디건에 단정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기다렸니? 그 목소리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얇은 앨범과 접힌 봉투를 꺼냈어요. 어제 내 말이 반밖에 아니었더구나. 마저 전해야 할 게 있었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앨범 첫 장에는 대학 방송국 부스 사진이 더 선명한 원본으로 붙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마이크 앞에 앉은 젊은 제가 웃고 있었고 뒤편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서 있었어요. 여사가 사진 아래 흘러간 글씨를 손가락 끝으로 짚었어요. 저 그림자는 내 딸이었어? 저는 숨이 걸렸어요. 그때 제 낭독을 보러 왔었나요?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좋아했지? 사람으로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 그래서 그날 네가 읽은 테이프를 빌려갔고 그대로 간직했더구나. 질투가 아니었어? 미련도 아니었어? 단지 너한테 고마웠던 마음을 못 놓은 거였지. 여사의 말이 아주 조용히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안도와 서러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사별한 아내가 남긴 메모의 뒷장, 어제 못 본 부분이었어요. 준호는 가야 할 사람에게 가게 해주세요. 아래에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어요. 벚꽃이 지기 전에 그 이름을 나도 조용히 불러봤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먼저 젖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불러봤다니? 서로의 이름이 같은 시간을 다른 마음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찔렀어요. 그 시간 준호는 병원 서류실에서 오래된 스케줄표를 꺼내보고 있었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4월 7일 첫 콜은 오후 4시 반이었어요. 15분 뒤 복부 손상 환자 예정보다 빨랐고 5시 10분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내 계획은 간단했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 문자라도 보내고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길을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정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고 했어요. 나는 짧게 화냈고 그녀는 길게 울었어요. 네가 가면 저 여자는 망가져요 라고 했어요. 나는 수술동으로 뛰면서도 전화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단이 걸려서 메시지가 튕겨 나왔어요. 수술이 끝난 건 밤 9시였고 회복실에서 나왔을 땐 비가 수평으로 불고 있었어요. 그때도 달려가려 했는데 누군가가 내 방에 편지를 이미 올려놨어요. 반송 스탬프가 찍힌 내 글씨를 흉내낸 문장들. 나는 겁이 났어요. 내가 늦었구나라는 자책이 목을 조였어요. 저는 그 타임라인이 제 기억 속 비 냄새와 정확히 맞물리는 걸 느꼈어요. 빗줄기가 창틀을 때리던 소리, 복도 형광등 아래 오싹하던 공기, 젖은 신발이 내는 질척거림,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어요. 억울함과 미안함이 서로 얽혀 눈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찻집에서 나오기 전 여사가 제 손을 잠깐 꼭 쥐었어요. 이제 각자 덜 후회하는 말을 골라야지. 그게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등을 뜨겁게 받쳐주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연한 회색으로 깔리고 꽃잎이 얇은 눈발처럼 흩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미정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는 매운말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준호병원 공지와 송 팀장의 정정문이 묶여 추천을 받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어조가 아주 조금 성숙해지는 기척이 났어요. 그래도 기록으로 말하면 돌아오긴 하네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입술에 쓴 커피 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쓴맛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도서관에 작은 포스터가 붙었어요. 벚꽃길 저녁 낭독회 이름을 부르면 봄이 와요. 은지가 디자인했어요. 분홍색을 많이 쓰지 않고 회색과 흰색을 섞어 잔잔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하자. 야외 무대 대여해놨어요. 지후가 조명 봐준대요. 은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옆에서 지후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발열등은 안 쓰고 확산광으로 갈게요. 어르신들 눈부심 없게요. 그의 말이 묘하게 든든했어요. 다만 은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엄마, 텍스트 초반의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 너무 짧았어요. 그 다음 문장 더 채울 수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채워야지. 그게 오늘 내가 할 일이었어요.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복도를 정리하는데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낭독회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가도 됐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여전히 마음 한쪽이 욱신거렸어요. 그런데 여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덜 후회하는 말. 저는 짧게 답을 보냈어요. 그래요? 대신 내 낭독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전송음이 작게 울렸어요.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송 팀장이었어요. 정정문 고정했습니다. 내 가족 계정 글도 내리고 사과받았습니다. 여론이 가라앉으면 개인 사과도 따로 드릴게요. 저는 네. 기록 남겨두세요. 라고 썼어요. 감정의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늦어진 만큼 더 오래가는 리듬이 몸에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밤이 내리고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낭독회 내가 의자랑 담요 챙길게요. 어르신들 허리 불편하시니까.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불쑥 하나를 덧붙였어요. 내일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었어요? 무대에서 아니고 준비하면서. 말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 한번 예행 연습할까요? 그는 아주 낮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현. 그 소리가 골목 가로수 사이를 건너와 제 귀에 얹혔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준호.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이 작게 부딪혀 딸깍 소리를 내는 느낌이었어요. 잠긴 서랍이 열리는 소리처럼요. 집에 돌아와 낭독 원고를 손봤어요.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억한 채로 걸어가는 일이었어요. 다쳤던 자리를 쓰다듬고 그 자리가 나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서로의 그리고 그날이. 펜 끝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서움보다 고요가 먼저 찾아왔어요. 창밖에서 벚꽃이 두어 장 유리창에 스치며 떨어졌어요. 사락하고.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내일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잡는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떨릴 거예요? 그래도 말할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봄이 온다는 말을 저는 이제 제 입으로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여사가 준 작은 메모를 머리맡에 놓았어요. 벚꽃이 지기 전에 그 이름을 나도 조용히 불러봤어요.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불을 껐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우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등이 켜졌어요. 내일 저녁 벚꽃길 무대 위에서 켜질 조명과 같은 색이었어요. 눈을 감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잠이 들기 직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길목을 지키자. 누가 막지 못하게. 그 생각이 든든하게 등을 받쳐주더라고요. 저는 그 등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었어요. 저녁이 내려앉아 벚꽃길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어요. 확산광이 잎사귀를 스치며
부드러운 물결을 만들었어요.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한 데크였는데 의자와 담요가 가지런했고 스피커는 낮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땀이 맺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잔잔히 번졌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목구멍이 콱 막혔어요.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억한 채로 걸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 원고 모서리를 들어 올렸어요. 벚꽃잎이 한 장 마이크 스탠드에 기대어 앉았어요. 저는 그 잎을 잠깐 바라보다가 미소를 삼켰어요. 뒤에서 은지가 조명 밝기를 조금 낮췄어요. 지우가 손짓으로 타이밍을 맞췄어요. 저는 신호를 주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젊은 제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왔어요. 벚꽃이 지는 건 슬펐어요. 그런데요, 이름을 부르면 다시 피더라고요. 객석 어디선가 작은 탄식이 났어요. 제 심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응, 그랬지. 저는 현재의 목소리로 이어 읽었어요. 그 이름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 이름이 길을 열었어요. 말이 끝나자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왔어요. 저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떨림을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떨리는 그대로 읽었어요. 낭독 중간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독한 문장들을 종이에서 한 장씩 꺼내 읽고 그 아래의 기록으로 바로잡는 문장들을 포개어 읽었어요. 장난이었대요? 아니었어요? 접수 실수였고 환불했고 프로세스를 바꿨다고요? 목소리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객석 한쪽에서 그래, 기록으로 말하자라는 노인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요, 그날의 길목을 막은 사람을 오늘 여기서 봤어요. 그 사람도 말하더라고요. 늦었지만 말하겠다고요. 제 시선이 무대 뒤쪽 어둠을 스쳤어요. 미정이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마음으로만 보고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몫으로 사과하고 각자의 몫으로 용서할 거예요. 덜 후회하는 말을 고르려 했어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까지 읽고 잠깐 멈췄어요. 정적이 내려앉아 멀리서 라이트레일 지나가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어요. 그 위에 옅은 박수가 파도처럼 번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트랙을 틀었어요. 테이프 속 젊은 제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름을 부르면 봄이 와요? 저는 마이크의 입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서현이었어요. 제 이름을 제가 먼저 불렀어요. 목 안쪽이 뜨거웠어요. 한 박자 뒤 무대 옆에서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준호였어요?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딸깍 열렸어요. 객석 앞줄의 어르신이 눈을 껌벅이며 손수건을 눈가에 댔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조명을 더 낮추고 지우가 음악 볼륨을 한 칸 내렸어요. 빗방울이 잠깐 떨어지다 말았어요. 하늘이 망설이는 소리였어요.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이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어요. 발끝으로 무대의 나무 결을 느꼈어요. 내려오는 길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마웠어요.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오늘 한 말이 내일도 같은 말일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은 변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덜 후회하는 말을 골랐어요. 제 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다가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 계정으로 올린 사과 고정해 둘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도 질게요. 그녀가 그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건 기록으로 남기고 내 마음은 내가 정리할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를 지나가던 바람이 가볍게 어깨를 스쳤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무대 뒤에서 은지와 지우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엄마 잘했어요? 지우가 담요를 개며 웃었어요. 오늘 조명은 벚꽃이 했어요. 저흰 보조였고요.
그의 농담에 사람들 몇이 웃었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는 너희 몫을 아주 잘했어요. 그 말은 칭찬이자 부탁이었어요. 어른들이 엉킨 감정을 푸는 동안 아이들이 자기 속도를 잃지 않았으면 했어요. 지후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아버지에게 전해달라 하셨어요? 메모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분노가 다 오를 때가 있다. 그래도 끝낼 사람을 골라야 한다, 제이.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준호가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의자 위에 꽃잎이 소복이 쌓였어요. 준호와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쓰레기를 주워 담고 전선을 감고 마이크를 천천히 눌러 껐어요. 조용해진 공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수고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그가 같은 말로 답했어요. 말끝이 부딪혀 작은 불꽃이 튀는 듯 했어요. 우리는 무대 옆에서 짧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이 먼저 알아듣더라고요. 돌아서는 길에 송 팀장이 다가와 짧게 허리를 숙였어요. 개인 사과드립니다. 과했던 표현 내 책임입니다. 정정은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마른 듯 했어요. 저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아이들이 어른들 실수를 혼자 막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지후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이모 쪽으로 눈짓을 보냈어요. 미정이 멀찍이 서서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 발짝씩 제자리에 서서 각자 한 칸씩 뒤로 물러서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그 거리감이 안 보였어요. 너무 가까워서 다치지 않게, 너무 멀어 다시 잃지 않게 만드는 거리였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담요를 걷어 차에 실었어요. 은지가 제 팔에 팔짱을 꼈어요. 엄마, 오늘 엄마 목소리 진짜 예뻤어요. 저는 웃다가 울컥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졌지? 응. 근데 더 멀리 갔어요? 그 말이 가슴을 눌렀어요. 달이 구름 사이에 반쯤 얼굴을 내밀었어요. 벚꽃잎이 몇 장 달빛에 반짝였다가 어둠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늘이 한 장 제대로 넘어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이 무서우면 오늘이 헛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밤바람이 식탁 가장자리를 스쳤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테이프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라벨 위에 봄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어요. 그 글자가 이제야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멀리서 아주 잠깐 빗소리가 났어요. 몇 방울 뿌리고 그쳤어요. 내일 새벽이 맑으라는 예고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내일 새벽에 같이 걸을까요? 제 마음이 먼저 대답했어요. 그래요? 벚꽃이 다 지기 전에 한 번 더. 새벽 공기가 맑았어요. 밤사이 내린 비가 먼지를 눌러두었는지 벚꽃 향이 더 또렷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운동화를 덜컥 신고 골목을 나왔어요. 어제 무대에서 떨리던 제 목소리가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골목 끝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준호가 모자를 쓰고 서 있었어요. 먼저 나왔어요? 제가 묻자 그가 웃더라고요. 잠이 일찍 깨지더라고요. 어제 때문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발밑에서 젖은 꽃잎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괜찮다, 지나가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길 위에 물웅덩이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크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밟고 지나갔어요. 물이 살짝 튀었는데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젖어도 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을 골라서 하라고 또 당부하시더군요. 덜 후회하는 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여사님이 제게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신기했어요.
말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치게도 하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내 조심하려고요. 하지만 피하지는 않으려고요. 그 말이 제 발목을 가볍게 묶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도망칠 수 없게, 대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길 중간쯤에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가로수 사이로 여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금비처럼 반짝였어요. 준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병원 정정문과 프로세스 변경안 인쇄본이에요. 서연 씨가 혹시라도 불편한 순간이 오면 이걸 보여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내가 숨길 게 없다고 말한 거 믿어볼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그가 아주 잠깐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입술 끝이 뜨거워졌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벚꽃길 끝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미정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글 고정해 두었어요. 고소장 접수 관련해서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피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처럼 차분했어요. 그래요? 그건 그 길로 가요? 제가 대답하자 그녀가 한숨을 아주 작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낭독회 고마웠어요. 네가 허락해준 덕분에 나도 덜 후회하는 말을 골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 어딘가가 툭 내려앉았어요.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남에게 휘두르던 화살 같던 감정이 제 앞에 부드러운 돌처럼 놓였어요. 밟으면 묵직하지만 걷는 걸 막진 않는 그런 돌이었어요. 각자 제 길로 가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새들이 어디선가 짹짹 울었어요. 새소리가 새롭더라고요. 도서관으로 출근하니 어제 낭독회에 왔던 어르신 몇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밤에 잘 읽었어요? 그 테이프 목소리 젊을 때 목소리였지? 따뜻한 농담이 이어졌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요? 부끄러웠어요? 한 어르신이 제 손을 톡 건드리셨어요. 부끄러운 걸 내놓는 게 제일 어렵다오? 그걸 했으니 반은 끝난 거지. 그 말이 살에 잔잔한 온기처럼 들어왔어요. 책 반납함을 비우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글씨가 삐뚤었는데 모양은 예뻤어요. 쪽지를 가볍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하루가 덜 무거워졌어요. 오전 내내 업무를 하다가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내일 최종 납품 전에 리테이크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지후랑 톤 합쳤더니 클라이언트가 좋아했어요. 문장을 읽으면서도 제 입가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잘했네. 칭찬한다고 전해. 답장을 보내자 몇 분 뒤 바로 사진이 왔어요. 두 사람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웃음의 결이 달랐어요. 서로를 이겨먹겠다는 표정이 아니라 같이 해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조금 오래 봤어요. 어른들이 오래 헤매던 걸 아이들이 한 번에 건너뛸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부끄럽고 고마웠어요. 점심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지역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제 낭독회 얘기를 듣고 섭외했대요. 병원건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너무 낮추진 마요.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더라고요 라고 장난 섞어 보냈어요. 잠시 후 알겠어요? 적당히 떨게요 라는 답이 왔어요. 그 한 줄이 우습고 사랑스러웠어요. 가슴이 한번 쿵 했어요. 사랑스럽다는 단어가 입안에서 새삼스러웠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 표지를 오래 쓸어내렸어요. 누가 보면 그냥 책빛을 닦는 줄 알 텐데 사실은 제 마음의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오후에 송 팀장이 도서관에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개인 사과드리러 왔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짧게 마주 앉았어요. 그는 준비해온 문서를 제게 건넸어요. 내 계정으로 올렸던 과격한 표현에 대해 정정 조치 완료입니다. 관련 게시물 신고 및 삭제도 마무리했고
내부적으로 가족 계정 관리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어른들의 감정 때문에 후배들 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또박또박했어요.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당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좀 가혹했나 싶어 속이 뜨끔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네. 그 한 문장을 계속 떠올리겠습니다. 회색 양복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그의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고 동시에 정리가 되기도 했어요. 다들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여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차가운 차 보내놓았어. 저녁 먹고 조금 마셔. 집 앞에 작은 보자기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쑥향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는 맑은 차였어요. 저는 컵에 따르고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마셨어요.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눌러주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어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마셨어요? 내일 아침 잠깐 들를게요. 바로 답이 왔어요. 오너라. 오래 앉아있자.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눈물을 불러왔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 그건 젊을 때 못하던 일이었어요. 늘 급했고 늘 조바심이었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오래가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 창문을 열어두고 식탁에 앉아 원고를 다시 펼쳤어요. 낭독회에서 읽은 문장들 사이를 정리했어요. 몇몇 문장은 고쳐야 했어요. 칼처럼 날카로운 대목은 모서리를 둥글렸어요. 뾰족함이 의미를 찌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베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덜 후회하는 말을 고르자고 했잖아요. 저는 방금 전 제 말을 제게 적용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미끄러지는데 손이 덜 떨렸어요.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늦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늦게 이해한 사람은 더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 문장을 쓰자마자 가슴이 잔잔하게 데워졌어요. 창밖에서 은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이거. 아이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흰 장미 몇 송이에 벚꽃 잔가지를 섞었더라고요. 그냥 오늘 엄마가 좋아 보여서요. 저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어요. 엄마 괜찮았어요? 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따라 말했어요. 그 말은 주문 같았어요. 몇 번이라도 소리내어 말하면 내 것이 되는 주문이요. 밤이 깊어갈 즈음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 무사히 끝났어요. 진행자가 낭독회 얘기도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봄이 온다고 했더니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의 웃음이 수화기에서 가볍게 흘렀어요. 저는 배시시 웃었어요. 내일은요? 그가 물었어요. 내일은 그냥 일상이에요. 도서관 열고 책 정리하고 대출 연장 전화 받고 오후엔 여사님 뵙고 저녁엔? 말끝을 살짝 길게 느렸어요. 저녁엔? 그는 장난스럽게 조르는 톤이었어요. 저녁엔 같이 라면 먹어요? 아주 평범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라면. 그가 한 박자 쉬고 웃었어요. 최고였어요. 평범이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내일 같이 평범해봐요. 그 말에 저는 이유 없이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래요? 내일은 평범하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약해졌어요. 벚꽃은 여전히 조금씩 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쉬움보다 고마움이 먼저 들었어요. 여기까지 잘 왔다는 마음이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눈을 감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일을 천천히 그렸어요. 아침에 커피, 도서관 서가 사이의 종이 냄새, 낮에 한가한 햇살, 저녁에 뜨거운 라면,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한 번 더 부르는 순간. 그 장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나란히 줄을 섰어요.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잠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깔렸어요. 여사댁 현관 앞에 신발이 세 켤레 가지런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문이 열리자 쑥향이 먼저 반겼어요. 왔니?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어제 라디오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에 제 귀가 조금 달아올랐어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좋기도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야지. 늦게 알았다고 해서 못 가지는 건 아니다. 늦게 알면 오래 간다. 그녀의 문장이 천천히 제 어깨를 덮었어요. 우리는 길게 앉아 있었어요. 여사가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내 딸이 남긴 메모와는 별개로 내가 그때 쓰다 만 편지가 있다. 내게 전하지 못한 말이었지. 봉투 안의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참을수록 늦어지더라. 늦어질수록 무거워지더라. 그러니 말할 건 말하고 놓을 건 놓아라.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여사가 제 손등을 가만히 눌렀어요. 너희 둘이 어제 이름을 불렀다지? 잘했다. 그 이름으로 일상을 선택해라. 큰 약속 말고 매일 먹는 밥 같은 약속으로. 그 말이 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따뜻한 밥 김이 코끝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크게 흔들리면 다시 와서 오래 앉아도 될까요? 여사가 웃었어요. 언제든. 오래 앉는 건 내 특기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보니 꽃잎이 많이 피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틈이 넓어졌어요.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빈 가지에도 약속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 도착하니 반납함에 흰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서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기부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줘서 봄이 왔다고요? 작은 마음 보탭니다. 마이너스 익명. 제가 웃다가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어요. 그 냄새가 오늘은 참 따뜻했어요. 점심 무렵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법적 절차 시작했습니다. 내 계정의 사과문과 정정 고정했습니다. 더는 변명하지 않겠어요? 말이 짧았어요. 그런데 짧아서 더 믿어졌어요. 저는 알았어요. 각자의 길을 걷자고 답을 보냈어요. 전송음이 띡 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가 깔끔했어요. 오래 묵은 것들을 가위로 똑 잘라내는 소리 같았어요. 제 마음 어디선가 됐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어요. 오후에는 도서관 아이들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 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이름을 주인공으로 삼아 볼까요? 제가 묻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나씩 자기 이름의 뜻을 말하더라고요. 별처럼 빛나라, 마음이 넓어라, 건강하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말랑해졌어요. 이름이 이렇게 사람을 일으킨다는 걸 저는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더 오래 기억하려고요. 해질 무렵 준호가 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라면에 넣을 파란 계란 있어요? 그가 장난스러운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라면의 진심이었네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는 시장 골목을 지나 그의 병원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주방이 깔끔했어요. 물이 끓기 전 차분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삶아지는 시간은 사람을 진정시키더라고요. 파를 송송 썰고 달걀을 톡 깼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오자 향이 한 번에 퍼졌어요. 맛이 어땠어요? 그가 묻자 제가 젓가락을 들고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둘이 동시에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라면 국물에 눈물이 살짝 떨어졌어요. 짠맛이 조금 진해졌어요. 평범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좋았어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평범을 같이 배우자. 매일 라면을 다 먹고 난 뒤 싱크대에 그릇을 포개며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아주 사소하게 나눴어요. 오늘 노인정에서 라디오 얘기가 나왔어요. 여사님, 친구분들이 진행자 이름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도서관 아이들이 자기 이름 자랑했어요. 별처럼 빛나겠대요. 제가 말했어요.
말들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이 얇게 들어왔어요? 벚꽃 냄새가 거의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더 또렷했어요? 아마 마음에서 나는 냄새였을 거예요? 그때 은지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최종 납품 샘플? 톤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안전과 도전이 서로를 조금씩 닮아 있었어요? 예쁘다. 제가 중얼거리자 준호도 화면을 같이 보며 말했어요. 둘이 훨씬 멀리 갔어요? 바로 이어서 지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모 글 내려가고 정정문 고정됐습니다. 저희 세대는 여기서부터요? 저는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준호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를 구했네요. 그 말이 제 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서 평범하게 살아야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웃었어요. 네. 오래 안고 천천히 걷고 제때 먹고 제때 자고. 그의 나열이 괜히 눈물나게 좋았어요. 밤이 더 내려오자 우리는 골목을 같이 걸었어요. 가로등 아래 빈 가지들이 얇은 선으로 얽혀 있었어요. 벚꽃이 다지면 어떡하냐고 예전에 내가 물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멀잎이 나고 그늘이 생기고 여름이 오지. 그가 대답했어요. 그늘 아래서 또 라면 먹을까요? 제가 묻자 그가 웃었어요. 라면에 김치도? 그런 쓸데없는 약속이 이상하게 가장 단단했어요.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빨간 불이 길게 이어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어요. 세월이 만든 선과 그림자들이 낯설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조용히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문턱에서 그를 돌아봤어요. 오늘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었어요?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그는 아주 낮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또각 박혔어요. 저는 또 아주 작은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 그 두 이름이 문 앞에서 서로를 붙들어 세웠어요. 우리는 오래 보지 않았어요. 오래 보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내일 보자. 제가 말했어요. 내일 보자. 그가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작고 평범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벚꽃보다 오래 갈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들어와 불을 켰어요. 식탁 위에 카세트 테이프를 올려두고 라벨을 한 번 쓰다듬었어요. 봄이라는 글자 위에 제 손끝 온기가 묻었어요.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아주 잠깐만 재생했어요. 이름을 부르면 봄이 와요? 젊은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앉았다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가는 듯 했어요. 저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얇게 들어오며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어요. 빈 가지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맞바꾸었어요. 그 그림자 사이로 누군가의 이름이 아주 낮게 오갔어요. 내일 새벽에도, 모레 저녁에도, 내년 봄에도. 벚꽃이 져도 이름은 남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자리에 누우며 여사의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놓을 건 놓아라. 저는 눈을 감고 오늘 놓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원망, 오해, 부끄러움. 그리고 꼭 쥔 것들을 세어보았어요. 이름 평범, 라면 오래 앉기. 웃음이 났어요. 어른이 되어서야 이렇게 단순한 목록이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잠이 내려앉기 직전 창밖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났어요. 톡. 유리창에 꽃잎이 한 장 더 부딪힌 소리였어요. 시즌의 마지막 신호 같았어요. 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어요. 벚꽃 아래 다시 만난 이름으로 내일도. 심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봄은 계속이었어요.